지난 교육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다자공동 펀딩형 R&D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교육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간략한 개요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R&D 네트워크에 가입된 회원국과 국내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된 과제를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내 산학연에 펀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로스타2, 유레카 네트워크, 유레카 클러스터, 호라이즌 2020 이렇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각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과 특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다자공동 펀딩 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 예산이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4개 프로그램 모두 각 프로그램별 참여국과 협력해야 된다는 점과 모두 3년간 연간 5억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로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국내 주관, 참여 기간에 별다른 제한 조건은 없으나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유로스타의 경우 국내 주관 기관은 반드시 중소 혹은 중견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유레카 네트워크입니다. 유레카 네트워크는 시장지향적인 중소형 혁신 R&D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그램 내에서 기존 준회원국에서 파트너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시장성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컨소시엄 규모 자체가 중소형이라 해외 협력 기관 수가 적정수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선 아래의 유레카 참여 45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국가 내 산학연과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컨소시엄 내에 포함해야만 정부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국가별 참여 기준이나 펀딩 기준은 각 나라별로 다르니 각국의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그램 내에서 특별 기획 공고 2건이 올해 공고되었습니다. 유레카 네트워크 첫 번째 기획 공고로는 소재 부품 장비 유레카 기획 공고로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의 총 12개국이 참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참여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쉽게도 참여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술 분야는 첨단 소재 분야로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및 센서 기술, 기계 로봇 등으로 화면상에 보이는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 기획 공고론 파괴적 혁신 분야 남아공 유레카 기획 공고가 있습니다. 이 기획 공고의 참여국으론 남아공,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총 4개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분야로는 AI, 재생에너지, 고속이동, 자율주행,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으로 화면상에 보이는 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독일과 협력하기 위해선 반드시 남아공 산학연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레카 네트워크의 접수 절차입니다. 유레카 네트워크 공고는 저희 키아트와 유레카 사무국에서 1, 2월 사이에 국내 공고가 게시되고 수행기간은 접수 마감일까지 국가별 모두 전담기관의 접수를 완료한 후 각각 평가가 따로 진행됩니다. 각국 전담기관에서 모두 평가 결과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되면 유레카 사무국에 의해 과제가 승인되게 되고 그에 따라 저희 키아트에서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은 키아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과제가 시작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유레카 네트워크의 공고 국내 일정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유레카 네트워크 공고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2회 공고가 됩니다. 상반기의 경우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서 평가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의 경우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접수 완료된 과제에 한해서 9월 중순 혹은 말에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10월쯤 평가 결과를 통보해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 해외 전담기관 간 평가 결과를 공유해서 11월 중에 선정 과제가 확정되고 12월에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유레카 네트워크 기획 공고는 일반 네트워크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별도의 유럽 사무국 접수 일정이 있습니다. 그중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획 공고의 경우 6월 30일 유럽 표준시 기준 18시까지 표 아래의 유레카 사무국 접수처를 통해 연문 사업계획서 9개 접수 일정이 마무리되고 국내 일정의 경우 8월 31일까지 국내 수행기간에 한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접수가 완료된 과제들에 한해 네트워크 하반기 공고 일정과 마찬가지로 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 다른 기획 공고인 파괴적 혁신 분야 남아공 기획 공고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획 공고와 같이 유레카 네트워크 사무국에 4월 말까지 아래의 접수처를 통해 국외 접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다자공동 펀딩형 사업인 유레카 클러스터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유레카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보대표 그룹의 승인하에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은 연구개발 혁신을 수행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시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세 4개 국가가 참여하고 평균적으로 총 2개에서 14개 정도의 기관이 중대형 규모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특정 기술 분야별로 기술 도메인이 생성되면서 총 7개의 클러스터 기관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 분야 내에서 자율공모식으로 기획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레카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서로 다른 유레카 참여국 2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기술 협력을 진행하게 되며 컨소시엄 내에 국내 기관을 포함해서 2개 기관 이상 참여해야 과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에 국내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산하경 기관이 참여하여 과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참여와 펀딩 기준은 조금씩 다르오니 각국의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스터 사업은 기술 분야별로 서로 다른 7개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7개 기관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스마트 전자 시스템 분야는 유리피덱스2라는 클러스터 기관에서 지원하며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분야는 셀틱넥스트라는 클러스터 기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시스템 및 서비스 분야의 경우엔 이테아3라는 클러스터에 의해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스마트 제조의 경우 스마트, 산업 금속학의 경우 메탈러지 유럽, 저탄소 에너지 기술은 유로지아 2020,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는 펜타라는 클러스터에 의해 운영됩니다. 추후에 과제를 지원하시게 될 때 기술 분야별로 클러스터명을 참고하시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유레카 네트워크가 기획 공고가 있었듯이 유레카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AI 인터클러스터 조인트 콜이라는 이름으로 기획 공고가 진행됩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7개 클러스터 중 스마트와 메탈러지 유럽 클러스터를 제외한 5개 클러스터가 협력하여 화면에 보이는 AI 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게 되고 기술 분야는 화면에 보이는 AI 분야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클러스터 접수 및 선정 절차는 화면상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사무국과 국내 키아트로부터 사업 공고가 나오게 되면 수행기관은 연문사업 계획서를 클러스터 사무국에 접수하게 되고 접수가 된 과제들에 한해 클러스터 사무국에 의해 중앙평가가 진행됩니다. 유럽 중앙평가를 통해 승인된 과제 수행기관에 한해 국내 접수를 진행하고 국내 평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과제가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유레카 클러스터 공고 국내 일정의 경우 유레카 네트워크 일반 공고 일정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다만 유럽 접수는 클러스터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유럽 사무국 접수가 되지 않으면 국내 접수도 불가능합니다. AI 인터클러스터 기획 공고의 경우 이미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반드시 8월 말까지 유럽 사무국 접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별 유럽 접수 일정은 화면 하단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자공동 R&D 사업 중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타2는 EU 집행위원회의 펀딩 지원과 유레카 사무국의 프로젝트 관리라는 공동사업으로 2007년에 출범한 이래로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 지향적 R&D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었던 유로스타1의 성공 이후에 중소기업 R&D 활동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로스타2의 이름으로 2013년에 확대되어 재출범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유로스타3 프로그램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경제 성장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발표자료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36개의 유로스타2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2개국 이상에서 총 2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유로스타2 회원국 중에는 반드시 유레카 회원국이 1개국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데 36개의 유로스타2 회원국 중 유레카 회원국은 우리나라, 캐나다, 남아공을 제외한 33개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참여 조건을 기억하시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국내 주관기관은 중소 혹은 중견 기업이어야만 하고 국내 참여기관엔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 메인 파트너는 반드시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어야만 하는데
이웃법상의 중소기업의 정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로스타2 접수 절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상에 나와 있듯이 유로스타 사무국에서 공고가 게시되면 접수된 수행기간에 한해 사무국에서 신청 자격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 결과 부적격 과제는 제외되고 통과된 과제에 한해서 유로스타 사무국에서 2번의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 지원 대상인 과제의 리스트를 저희 키아트와 공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원 가능 과제의 선정 확정이 유로스타 사무국으로부터 결정되고 국내 수행기관은 별도의 국내 접수를 통해 국내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 절차는 평가 개념보단 컨설팅 개념의 검토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 이후 국내외 협약 후 본격적으로 과제가 시작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유로스타2 국내 공고 일정입니다. 유로스타2의 경우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공고가 나오는데요. 올해 초 1월쯤에 통합 공고를 통해 공고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접수 일정의 경우 이미 유로 접수가 2월 13일까지였기 때문에 혹시나 참여를 원하는 수행기관은 하반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는 9월 3일 벨기에 브뤼셀 현지 시간 20시까지 유로스타 사무국에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초 평가가 진행되고 유럽초 평가 결과에 의해 지원 대상인 과제에 한해서 내년 2021년 2월까지 국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표에 나와 있듯이 만약 이번 하반기 유로스타2 공고에 접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내년 4월쯤 과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다자공동 사업 중 하나인 호라이즌 2020입니다. 호라이즌 2020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의 침체된 경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유럽 2020 전략의 3대 정책 방향 중 스마트 성장의 핵심 정책인 혁신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키아트는 이 사업 내의 여러 활동 중에 혁신 활동만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에는 제품 출시를 위한 디자인, 생산 계획 등을 목적으로 시제품 제작, 대량 생산 구축 등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산업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발표자료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국 혹은 준회원국 중 2개 이상 국가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비회원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혹은 준회원국 2개국 이상과 함께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제를 참여하셔야 합니다. 호라이즌 2020 사업의 접수 절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의 공고가 게시되면 수행기관이 계획서를 접수하게 되고 집행위는 접수된 계획서의 적격성 검토 및 유럽 중앙 평가를 통해 선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집행위와 협약까지 체결하게 되고 국내 수행기관은 키아트를 통해 한 번 더 접수해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이후 집행위에서 바로 사업비를 지급받지만 한국 기관의 경우 이후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키아트의 군문사업계에서 접수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호라이즌 2020의 국내 접수 일정입니다. 호라이즌의 경우 지정 공모 탑다운형 R&D이므로 호라이즌 홈페이지상 기술 분야 및 제안 요청서에 부합하는 공고가 있을 경우에만 과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외 주관으로 과제를 접수하신 후 선정이 확정되면 국내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에 기마감된 호라이즌 공고에서 유럽 종합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8월 31일까지 국내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9월 중 국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12월 중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9월 중에 국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12월 중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초까지 해외 접수 일정이 한 번 더 있으며 해당 공고의 연문사학계에서 접수 시 평가 결과가 2020년 4분기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해당 과제는 2021년에 국내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호라이즌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으로 개편되어 진행되므로 내년부터는 개편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4개의 다자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화면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자공동 R&D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